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프입니다. 자,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인하대 수시 입결 관련된 부분을 좀 끝내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입결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늘어질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수시 입결 관련된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뭐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화면을 좀 이제 잘랐는데, 네, 이제 바로 이어서 그냥 정시 입결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학년도 인하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변화가 좀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보다는 오히려 더 변화가 많이 예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그러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수능 지정 과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반영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반적으로 그 정시 반영 부분에서, 그러니까 2024학년도는 그나마 좀 2025학년도보다 좀 많이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입결은 지금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가니까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냥 인문하고 자연 좀 구분할게요. 자연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 한국사까지. 자, 국수, 영, 탐, 그다음에 한국사까지를 전년도에 이렇게 이제 좀 반영을 했었어요. 퍼센티지 비중을 좀 할당을 해서.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어 반영 비중이 한 30% 정도 됐었고, 수학 반영 비중 25, 그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 20,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 20, 그다음에 한국사 반영 비중 5. 네, 요 정도가 일단 반영 비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그다음에 수학 30, 그 다음에 영어 20, 그리고 탐구 25, 그리고 5. 네, 이 정도로 이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일단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점이죠. 자,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모집 단위가 다 그랬던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기하랑 미적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모집 단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통까지도 허용해주는 그런 모집 단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그 학과별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건 일단 이제 입시 요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탐구는 과탐을 응시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이제 2024학년도에 수능 반영 비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25학년도 뭐 칸에다가 지금 다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2025학년도 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복잡해서 일단 이제 제가 인문 자연만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하고, 네, 그리고 인문 자연, 네, 크게 보면 그냥 인문 자연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전공 융합학부만 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탐,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시 요강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자유전공, 융합학부. 그러니까, 원래 그 인하대는 자유전공학부로 모집을 했었죠. 제가 이제 앞서 수시 전형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자유전공융합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의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없어지고 자유전공융합학부가 이제 신설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사실 명칭만 이제 좀 바뀌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모집 인원 규모는 전년도보다 많이 확대가 됐다는 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입결에서 설명을 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렇게 지금 좀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면, 인문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 반영 비중이 35,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 25, 영어 반영 비중 15, 그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 25. 네,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어 25, 수학 35, 그리고 영어 10, 그다음에 탐구 30. 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인문하고 좀 자연하고 다른데, 네,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위에는 인문, 아래는 자연을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전공 인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네, 화면을 좀만 조정하겠습니다. 자, 자유전공 인문 같은 경우에, 자, 여기 국어 35, 그 다음에, 이제 수학 30, 그리고, 영어 10, 그리고 탐구가 25.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25, 40, 10, 25.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상세 모집 요강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유전공 융합학부 같은 경우 A 유형, B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써드린 거는 A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A 유형, B 유형이라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A 유형하고 B 유형하고 반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이 두 개 유형 중에서 더 우수한 성적으로 환산되는 거를 이제 산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입결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입시 요강 나오면은 정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요강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에 한해서 이제 지정해놨었던, 자, 이제 수학, 그리고 과탐, 이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됐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영 비중도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측면도 달라져 있고, 새로 신설된 자유 전공 융합 학부나, 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칸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지만 앞서 이제 수시 입결 첫 부분에 도입 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단과대학 이제 융합 학부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학부들도 또 반영 비중이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의 좀 변화가 굉장히 세세하게 많기 때문에 올해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에 좀 적지 않은 변화가 좀 나타날 거라고 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하대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시기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했었고, 자, 이 모집된 어떤 이제 시기마다 이제 모집 단위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023학년도보다는 2024학년도에 전반적인 입결이 조금씩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측면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큰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어 반영 방법은 이제 조금 변경된 측면은 있었지만 그 외를 영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반영 비중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입결은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뭐 모집 단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 정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다시 수능 반영 방법 2024학년도 걸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앞서서 올려드렸던 동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모든 대학교들이 다 수능 반영 방법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전부 다 이제 똑같진 않은데, 이제 대체적으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뭐 학교마다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영어 반영 비중이 조금 낮은 경우들이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 지금 영어 반영 비중이 20%다. 그러니까 영어 반영 비중이, 이제 다른 과목들 반영 비중보다도 상대적으로 이제 낮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이 비중 20%라고 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낮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목별 그 비중에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사도 지금 5%씩 반영이 돼 있으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제 뭐 큰 편차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수학의 비중이 좀 더 높다든지, 뭐 국어 반영 비중이 뭐 한 좀 더 높다든지, 뭐 계열에 따라서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균등한 그런 이제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균등하진 않습니다. 비교적 균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도입부 이제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지금 수능 70%, 수능 100분위 70% 컷, 이것도 일단 평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자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70%에서 딱 끝나는 그 성적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1등부터, 자, 1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1등부터 10등 중에서, 자, 10명 중에서 7등, 70% 컷이겠죠? 요 안쪽에 있는 구간의 학생들의 평균을 냈다는 겁니다. 70%컷 자체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70% 컷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성적이 지금 얼마냐라고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평균치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70%컷 그 자체는, 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목별 반영 비중의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평균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문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인문 같은 경우가 지금 국어하고 지금, 편차가 이제 가장 큰 걸 이제 찾으라고 하면 영어나 탐구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서 지금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국어 쪽에 백분위가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을 확률은 있겠지만 그 편차가 매우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들까지 상세 내용들까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한번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입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우선 이제 모집 시기 가군입니다. 자, 가군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조선해양공학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경쟁률은 비슷했고, 자, 입결이 이제 좀 상승했죠. 78.5에서 80.67로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경영공학도 비슷한 전년도하고 비슷한 입결에서, 자, 올해 2024학년도에 조선해양공학과 비슷한 정도로 지금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이제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심지어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 백분위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보통 정시에서 백분위,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산출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동일 학교 내에서 2개년치 자료를 비교했을 때 백분위가 한 2, 3 정도만 올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편인데, 지금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네, 백분위 기준으로 약 3.5 정도가 지금 점수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많이 컸다. 그러면 이거는 2024학년도의 일시적인 현상이냐? 뭐 생명공학과의 인기를 지금 이제 선호도를 한번 감안해 본다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따지고 보면 2023학년도의 입결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환경공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뭐 최종적인 이제 백분위는 82점대에서 지금 이제 멈췄지만 어쨌든 이전 연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시 상승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학부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도 역시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한 100분위 점수 5점 정도가 지금 4, 5점 정도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공학 같이 이제 선호도가 대단히 높은 학과야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뭐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전년도에 대체적으로 70 후반대에서 멈춰져 있었던 학과들 중에서는 지금 환경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조선해양이나 산업경영도 결론적으로는 70대 후반이었었지만 이 두 개 학과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으나 지금 환경공학과 정보통신공학의 상승폭은 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좀 특징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공학 신설된 모집 단위였었는데, 뭐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 그렇게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높은 입결을 보여줬던 건 아니지만 정시에서는 확실히, 네, 다른 여타 모집 단위에 비해서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형성된 입결 데이터는 이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결 데이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72.67까지 내려갔었던 이제 백분위가 81.50까지, 그러니까 상승폭은 대단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전 연도에 72.67 백분위가 지나치게 좀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수학과뿐만이 아니라 인하대의 다른 모집 단위들의 입결을 좀 살펴보고 학생들이 좀 지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과는 좀 비슷한 수준에서 멈췄고요. 생각보다 이제 기대치보다는 높은 그런 이제 입결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거의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입결 상승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그런 학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영학과도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백분위 점수 약 1.5 이상 정도 지금 상승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복지, 사학과, 영문학과 등등등 인문 쪽 모집 단위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그러니까 70대 후반 정도에서 비슷하게 형성됐는데 어쨌든 비슷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백분위 점수가 약 한 2 정도, 네, 2점 정도는 지금 상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 81.83 정도로 이전 연도보다 역시 상승했고, 자, 이제 올해 주목해봐야 될 학부죠. 자유전공 학부. 자, 82.67, 82.50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금 모집 규모만 해도 지금 전공 학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유전공 융합 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동일한 학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학과는 그냥 폐지가 된 거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어차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름이 명칭이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신설된 자유융합학부가 있다. 자유전공 융합학부가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년도에 정시에서 지금 7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앞서 수시 입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썼던 것 같은데 뭐 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잠깐 썼는지 안 썼는지 또 헷갈리네요. 자, 아무튼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전공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우선 인문하고 자연하고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 100, 그 다음에 자연 150. 굳이 분할 모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수능 반영 비중이 좀 달라요. 수능 반영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인문, 자연 일단 분할 모집을 한다. 근데 요 자유전공 융합 학부만 모집 규모가 무려 250명입니다. 250명. 거기에 이제 뭐 수시 2월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수시 2월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25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이제 단과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이제 개설이 돼서 단과대학 자유전공에서도 신입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집 규모 제가 수시 입결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 단과대학 모집 규모 다 합치면 한 290명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과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 모집은 안 하고 정시 모집에서만 지금 끝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큰 규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전공의 지금 모집 인원 규모만 해도 전반적으로 지금 500명이 지금 넘는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집 단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 감소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요강이 나오면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입결이 과연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 82, 83 정도에서 멈출지 이거를 뛰어넘는 입결이 나타날지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들 가군으로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제 나군입니다. 자, 이제 나군 이제 모집 시기, 그러니까 이
인하대가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그 대학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정말 많아요. 모집 단위가 정말 많다라는 점들 좀 감안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자, 우선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백분위 점수 82.83, 네, 이전 연도 81.5보다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분위가 85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튄 건지 아니면 뭐 이전에도 뭐 높았으니까 지속적으로 높아질지, 네, 이 부분은 뭐 당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가 뭐 그렇게 그 전국에 학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항공우주 관련된 뭐 항공우주청과 새로운 이제 뭐 기관도 이제 설립이 되고 해서 추후에 전망이 더 밝아질지는 한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정시에서는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학과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화학공학과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경쟁률이나 취업 인원 도는 거는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심지어 모집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하긴 했으나 그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 같은 데는 여전히 이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상승의 여지를 조금 남겨놓은 그런 점수인 것 같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분자공학도 지금 82 정도까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프라공학 80,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공학 84. 네, 에너지자원공학 제가 수시에서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학과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래를 위해서 네,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84 정도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식품 영양 지금 78.5에서 80.33.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도 상승폭이 되게 컸습니다. 이제 분할 모집을 했었다가 이제 통합 모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무려 한 5, 6 정도 이제 그 이상 이제 상승을 한 것 같다. 네,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입결이 좀 낮게 형성돼 있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2024학년도 모집 단위별 백분위를 보면 거의 편차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80에서 82 정도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보면, 네, 전년도에 지극히 이제 좀 낮았던 모집 단위들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범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 모집 단위는 가군에서도 그렇고 나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백분위 전년도에 비해서는 네, 한 2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전년도에 이제 조금 낮았던 이제 모집 단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의 여력을 좀 남겨놓고 오른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도 지금 83.67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84.83. 네, 다른 공학 계열에 비해서 84.83이면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조금 더 남겨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일단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다군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군은 선택지가 많은 모집식은 아니죠. 그래서 백분위가 이제 해마다 이제 조금 튀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한번 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충원 합격 순위 규모 사이즈가 앞선 가군하고 나군, 시기하고는 좀 다른 사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소재공학, 가뜩이나 이제 인기 많은 학과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소폭 상승하는 것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학과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전년도보다 상승했는데, 상승한 결과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그런 지금,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같은 경우도 지금 76.33에서 82.33으로 상승폭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해양과학과는 비슷, 그 다음에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행정학과는 조금 떨어졌네요. 네, 비슷하긴 했으나 네, 약간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학과는 네, 역시 소폭 상승, 그 다음에 아동심리도 상승, 일본 언어문화학과는 네,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이제 의료 디자인학과 소폭 하락했습니다. 의예과는 네,
98.67. 이제 환산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8.67이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될지 이제 대략 한번 좀 짐작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첨단 융합학부에 해당되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도 모두 다 100분위 점수가 85, 83 정도에 가까운 높은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을 한번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모집 단위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100분위 인문 쪽 같은 경우는 80 내외 선에서 지금 이제 거의 입결이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 워낙 이제 학과도 많고 그랬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81, 82부터 시작해서 네, 대략 이제 뭐 높았던 학과들이 86, 85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점들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서 이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수능 반영 방법, 네, 요 부분들 좀 변경됐으니까 요 부분들의 이제 변화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올해 좀 그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저도 살펴보고 여러분도 같이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과들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분께서 이제 그 댓글에 이제 저희 영상 이제 댓글에 이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좀 실어주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입결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다 보면 학과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좀 한계점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제 다른 동영상에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심코 하다가 이제 면접 방법을 제가 이제 잘못 올려서 이제 제가 좀 수정을 올린 그런 동영상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네, 실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네, 이제 좀 각 대학교 학과의 좋은 정보나, 그러니까 뭐 입결 정보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되는데, 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정보나 또는 이제 그런 유용한 이제 참고 자료들이 좀 있으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다른 분들이 같이 공유하실 수 있게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런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참고 자료나 참고 이제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부분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빌려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024학년도 인하대 입시 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성과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